안녕하세요.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무역 실무 3차 시 바이어 발굴 및 거래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바이어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특별한 기법이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특별한 기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법이 있다면 저 혼자 많이 수출을 했겠지만 아쉽게도 특별한 기법은 없고 많이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발굴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조금 희망적인 것은 아닌데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방법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거래 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해외 거래 장애 요인으로서 거래선 발굴 애로 해외 시장 정보 부족, 수출 지원 사업 정보 부족, 무역 실무 지식 부족 등이 있고 아무래도 바이어 수출 기업들은 가장 어려운 것들이 바이어를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어 발굴이 어려운 이유는 바이어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입해라고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많은 경쟁적인 제품들을 받아보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받아보고 있고 이미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을 바이어들이 꺼려하는 편입니다. 해외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 시장 조사 방법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 현지에 가서 어떠한 제품들이 잘 팔리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현지에서 직접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언택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A국의 핵심 비즈니스 정보에 대해서 하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사이트인데요. 코트라 사이트 중에서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 뉴스에 보시면은 각 국가, 전 세계 각 국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 타겟으로 하는 국가의 정보를 이곳에서 선택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인도로 수출을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인도를 클릭을 해야 되겠죠. 인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인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수출 전략 보고서 그리고 출장 자료 그리고 동영상 자료 그리고 모든 정보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것보다 코트라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전문적인 정보를 여기서 얻으시고 시장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별 상품 시장 동향인데요. 국가별 상품 시장 동향. KSTAT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외 시장에 대한 무역 통계를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국가의 무역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해외 무역 통계 클릭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전체적인 무역 교역량이 나오죠. 그럼 품목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국은 어떤 제품을 얼마나 수입할까? 우리가 타겟 시장을 선정할 때 우리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모든 것 메뉴를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들이 있다 여기서 찾아보시면 된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제품을 찾고 있는 바이어는 어디에 있나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코리아라고 해서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B2B 이마켓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바잉 오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티슈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로그인이 필요하네요. 물티슈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캐나다에 있는 바이어가 물티슈를 찾는다는 그런 바잉 오퍼를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취급 품목 중에서 물티슈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바이어에게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트레이드 코리아입니다. 트레이드 코리아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마켓플레이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빅바이어 상시거래 알선도 있고 해외 바이어 구매 오퍼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바이어가 워터 퓨리파이어를 찾고 있다라고 구매 오퍼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터 퓨리파이어를 취급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바이어에게 제안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잘 안 열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품을 수출을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국내 업체, 국내 이제 유관기관들, 코트라나 무역협회 쪽에 문의했던 바이어들을 찾으실 때는 방금 보여드렸던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바이코리아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 코리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키워드를 코스메틱, 화장품을 치글로 하시면은 코스메틱이라고 검색을 직접 해보시면은 과거에 화장품과 관련된 제품을 찾는 바이어들의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비즈 코리아가 있습니다. 고비즈 코리아에도 보시면은 해외 구매 오퍼 정보가 있죠. 해외 구매 오퍼 정보에 멕시코 바이어가 화장품 공급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본인이 해당하는 제품이 있다면 여기를 통해서 바이어에게 제안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제품에 맞는 해외 전시회, 즉 해외 전시회 정보를 찾는 사이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GEP라는 사이트인데요. 글로벌 익스비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해외 전시회, 그리고 해외 전시회의 일정들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전시회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건상 해외 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지나간 과거 전시회들이 어떻게 개최되었고 얼마나 많은 바이어들이 모였는지 보려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20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할랄식품 전시회가 나오죠. 그래서 전시 개최 기간은 이렇게 돼 있고 개최 국가는 이렇고 산업 분야는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 시장 동향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연락하고 있는 바이어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믿을 만한 바이어인가? 신용조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K슈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가시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신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용조사 보고서 통상 3주 걸린다고 나오고요. 요약 보고서와 풀 리포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한 정보를 맞게 K슈어를 통해서 바이어 신용조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 해당 국가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 나라 관습과 문화는 어떻게 된가 사전에 물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를 가시면은 저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얀마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은 여기 미얀마에 관한 정보들이 있고요. 여기 비즈니스 참고 정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참고 정보에 보시면은 출입국 및 비자 제도, 그리고 현지의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그리고 비즈니스 에티켓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시 유의 및 참고 사항. 그래서 출장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비즈니스 참고 정보를 확인하시고 바이어를 만난다면은 더 성공적인 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을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 즉 수출 규제, 수입 규제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무역협회의 수입 규제 DB, 수입 규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 규제 통합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수입 규제를 관련해서 전문 컨설팅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역협회 무역통상정보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기본적인 바이어 발굴 방법입니다.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구글 검색 엔진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국내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검색을 하듯이 바이어들은 구글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합니다. 제가 바이어들에게 많은 인콰이어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인콰이어리를 받으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회사와 우리 제품 정보를 얻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바이어가 어떤 식으로 저에게 접근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한 70%의 바이어들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저희 회사를 찾았고 저희 제품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바이어를 찾으실 때 바이어 타겟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2차 시 마지막 부분에 유통 구조와 수출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현지에서 임포터를 찾을 것인지 디스트리뷰터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셀러를 찾을 것인지 그것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해당 바이어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바이어를 찾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이어가 어떤 타입의 바이어인지 디스트리뷰터인지 수입자인지 아니면 작은 온라인 셀러인지 그것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역입니다. 예,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해당 국가에서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하면요. 만약에 모바일 케이스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바일 케이스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아마존 파워셀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타겟 바이어 유형은 아마존 셀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USA 모바일 케이스 아마존 셀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잘 안 되면은 그 범위를 키워드에서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 케이스는 모바일 액세서리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모바일 케이스에서 모바일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2등 전략이 있습니다. 2등 전략은 제일 잘 팔고 있는 셀러를 잘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A사라는 모바일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모바일이 미국에서 잘 팔리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트리뷰터, 삼성 모바일 임포터, 삼성 모바일 리셀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써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찾으셔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제품에 맞게 하셔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B2B 이마켓플레이스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B2B 이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에서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서 우리 제품을 찾고 있는 바이어를 찾는 방법,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 코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바이 코리아,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비즈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이트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원팀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 기업들이 처음 단계에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입을 하셔서 제품 등록을 하기 어려우시면은 여기 이제 제품 등록 팀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제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료 사이트로서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알리바바, 그 다음 국내 회사입니다. 이시21 등이 있습니다. 이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방법으로 바잉 오퍼나 구매 오퍼로 안내되어 있는 곳에서 바이어를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외 전시회 디렉토리 북이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디렉토리 북이라는 것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사의 리스트입니다. 참가사의 리스트가 왜 바이어 발굴에 쓰이냐면은 아까 예를 드렸던 그 모바일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바일 케이스를 취급하는 모바일 케이스를 수출하는 업체가 해외 전시회에 참가를 하겠죠. 모바일 케이스를 취급을 하면은 모바일과 관련된 액세서리류를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바일 보호 필름을 취급한다면은 해외 전시회 디렉토리북에서 모바일 케이스를 찾는 그 셀러에게 모바일 필름도 같이 제안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료 시장 조사가 있습니다. 유료 시장 조사는 코트라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예를 들어서 콤파스도 있고 등등 유료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이것을 권해드리냐면은 우리가 처음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유료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전문 기업들이 어떠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그 조사를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한번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B2B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 세 가지 사이트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품 무료 등록이고요. 제품 등록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영문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품 등록을 하시면은 영문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에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줄 때 여기 미니 사이트로 알려주면은 영어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실 수가 있고요. 보통 국내 B2B 이마켓플레이스는 바이어가 들어와서 보는 영문 사이트가 있고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국문 사이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주 들어가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보통 회원가입을 하면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제품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등록을 올려놓으면은 바이어들이 제품을 보고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인콰이리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콰이리를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이 이마켓플레이스 안에서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시스템 내에서 메일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업체용 국문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은요. 제가 세 가지 아까 예를 들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바이어들이 필요한 내용들 바잉 리즈라든지 바잉 오퍼, 구매 오퍼 바이어들이 이러한 제품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러한 메뉴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 오퍼, 바잉 리즈를 찾으셔서 바이어에게 제안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EC21이라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물론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는데 무료는 제품 등록에 개수 제한이 있고요. 유료는 제품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고 더 많이 상단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 사이트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유료 사이트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외 B2B 이마켓플레이스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닷컴 가장 유명하죠. 무료 회원 제품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단에 노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무료 사이트를 이용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면은 바로 유료 사이트들 그리고 홍콩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소시스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B2B 이마켓플레이스는 바이어 중심으로 메뉴가 짜여져 있습니다. B2B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확인을 하고 바이어와 연락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짜 바이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 바이어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답변입니다. 바이어가 문의를 했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바이어는 다른 셀러를 찾아서 이미 진행 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진성 바이어인지 바이어를 진짜인지 잘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이어 발굴하는 방법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어와 이제 메일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메일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메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신인은 보통 메일 가입명인데요. 메일 가입명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한글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어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발송자명이 한글이면은
해외 서버를 둔 해외 메일 시스템에서는 스팸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목은 현지어를 활용을 하는 것, 보통 영어를 많이 쓰죠. 영어를 해서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서 제목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메일을 작성할 때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십 통, 수백 통의 메일을 받으실 텐데 제목을 보고 이게 스팸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업무와 연관된 것인지 판단하고 읽을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스팸 처리할 것인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초 안에 바이어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바이어가 어떠한 제목으로 보낼 때 열어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어라면은 내가 어떤 메일에 열어볼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업적인 목적이 지나치게 드러나게 돼버리면은 바이어가 이거는 광고구나 하고 바로 스팸 처리를 하거나 쓰레기통으로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 아닌 그런 제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목은 가급적이면 깔끔하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유선상 담당자 파악 없이는 이메일이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거래 제의 메일을 보낼 때 파일을 첨부하게 됩니다. 파일은 우리의 카탈로그나 견적서를 보내게 되죠. 간혹 가다가 한국 업체들이 해외에 보내는데 한글 파일, 이 한글 파일은 국내에서만 쓰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첨부 파일로 열게 되면 바이어가 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 파일을 보내실 때, 견적서를 보내실 때 가능한 한 PDF나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보내시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은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0메가가 넘어가는 첨부 파일이나 그렇게 대용량 메일을 보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해외로 보낼 때는 해외 인터넷 속도도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5메가를 넘지 않도록 5메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첨부를 해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대용량 파일을 꼭 보내야 된다. 요즘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고해상도 사진을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USB를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특성을 고려해서 어필할 내용을 포인트 공통사항인데요. 자, 제품 소개서, 그리고 인증 정보, 그리고 제품 가격 기준 제시하기, 바이어 연락처를 얻은 경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알리바바닷컴에서 당신의 인콰이어리를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어디서 당신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이어가 스팸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한 밝혀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떠한 거래를 희망하는지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연락할 때 시차 또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이런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전달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제품 소개서를 먼저 보냈다가 관심을 보인다라고 할 때 그때 견적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바이어와 메일을 주고받으시면서 그런 타이밍들을 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이어가 먼저 문의해 오기 전에 가능한 한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바이어가 물어오기 전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전달해 주시면 바이어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바이어와 연락하고 바이어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무역 실무 초보 기업들을 위한 무역 실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